22번 경찰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하여 행정관청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 자, 이거는 의견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자문기관이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가 있다. 좀 이따가 뭐 자세히 풀어보겠지만 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요.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지요.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할게. 지금 경찰행정관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문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자, 요것도 개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 자, 그럼 행정의 주체가 있으면 행정의 객체가 있겠지요. 객체. 예. 국가에게 명령받는 누구? 국민. 됐나요? 오케이. 근데 국가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 뭐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쭉 있겠죠. 행정기관에.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왔던 뭐 의결기관이다 또는 자문기관이다. 됐나요? 오케이. 자, 또는 뭐 집행기관이다. 또 보조기관이다. 보좌기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관청이 나옵니다. 관청. 예, 행정을 하는 관청이니까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찰 행정을 하고 있으면 경찰행정관청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이제 관청. 이것도 진짜 설명 진짜 안 하고 넘어가고 싶다. 자, 근데 우리 관청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 수업 때 이걸 늘 해드리는데 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다 까먹거든요. 자, 갑니다. 관청은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뭘로 설명했냐면 하나 운전면허증으로 설명했습니다. 감독님도 생각나시죠? 운전면허증으로. 하지만 한두 번 들은 걸로 기억이 다 남질 않아요. 자기게 안 된다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로 할 수 있어야 항상 실력이라고. 됐습니까? 어렴풋한 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에 점수로 안 돼요. 자, 관청이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에 보면 이 도장이 꽝 찍혀 있잖아요. 오케이? 이 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람 됐어요? 이게 관청이에요. 쉽게 말하면. 됐죠? 이거 떠올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여기 보면 서울 지방 경찰청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운전면허증은 서울에서만 통용 가능하다. 전국구다? 전국에 효력이 있는 거지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서울에서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됐어요? 그러면 비록 서울지방청장이 허락을 해준 거지만 이거는 국가가 허락해 준 거랑 똑같습니다. 자, 결론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국가의 어떤 법적인 의사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왜? 국가는 움직일 수 있는, 국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데 이 사람은 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효력이 있는 이런 증도 주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다? 국가란 이름 대신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대한민국 해가지고 도장 찍은 게 아니죠. 자기 이름으로. 관청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외부에 자기 이름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도 할 수 있고 너는 운전해도 돼 라고 결정도 해주고 그리고 뭐다? 집행도 하고 그리고 또 뭐다?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도 하고. 됐습니까? 이런 결정력, 집행력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 있는 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허증 생각해서 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걸 제가 풀어서 써드릴게요. 국가를 대신하는 거죠. 국가의 법적 의사를 대신 결정해 주는 거죠.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하는 결정. 관청이 결정해 줍니다. 결정해서 어떻게? 대외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외부에 가 같은 말. 됐습니까? 대외적으로 표시. 자, 자기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뭘 한다고요?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이런 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관청이라고 합니다. 됐죠? 국가의 법적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뭐 한다고요? 표시까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고지서가 날라와도 어때요? 경찰서 과장 이름으로 날라오진 않지요. 경찰서장 이름으로 날라오죠. 예. 우리가 가스비가 날라도 가스 도시국장 해가지고 뭐 도장 찍혀서 나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관청이에요. 주차 딱지 끊어도 어떻습니까? 주차 딱지 보면 동작구청장 해가지고 찍혀 있어요. 구청장도 관청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이것도 관청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관청의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 경찰기관만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서장까지 요 3명이 관청입니다. 이거는 계급하고는 달라요. 행정기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갑니다. 또 뭐 의결기관은 뭐냐? 어떤 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자문기관도 뭔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거를요 관청한테 알려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의결기관은 의결은 하는데 집행은 할 수가 없어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집행을 하려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관청 이름으로 합니다. 관청 이름으로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의결기관이 의결해준 대로 관청이 해야 돼요. 즉 의결에 구속력이 있다. 됐습니까? 의결대로 따라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자문기관의 의견은 관청이 따를 필요가 없어요.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관청의 의견에 구속력을 주는 기관은 뭐다? 의결기관. 됐나요? 하지만 자문기관은 구속력을 주지 못합니다. 됐죠? 하지만 얘네들은 의결기관은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는 없어요. 관청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요렇게. 자 그리고 집행기관은 뭐다? 말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다?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 경찰관들이 그렇죠. 현장에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쓰잖아요. 됐나요? 그런 실력, 실제 현장에서 힘력자 쓰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집행기관. 보조기관은 뭐냐? 보조기관은 아까 관청하면 우리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있다 그랬죠. 요런 관청을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 국장, 과장, 계장 됐습니까? 부장 뭐 요런 사람들이 뭐다? 관청을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보조기관. 얘는 밑에서 도와주는 애들. 보좌는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 됐나요? 항상 이게 이론하고 실제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론은 이렇게 구별하지만 보존지, 보좌인지 어때요? 의결기관인지 아니면 자문기관인지 애매한 애들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애매한 애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별되는 애들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법이다, 작용법이다. 이렇게 딱딱딱 구별되는 법도 있지만 구별이 애매한 애들도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우리 일들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다 구별되겠습니까? 항상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일단은 그런 예외를 항상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너무 이게 딱딱딱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게 뭐다? 사회과학인 거예요. 사회과학. 수학은 숫자로 답이 딱 떨어지지만 사회과학은 답이 안 떨어지는 애매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개념을 좀 갖고 공부를 하셔야 좀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요 정도. 관청까지 끝났습니다. 관청 생각하면 운전면허증 생각하세요. 아, 거기 찍혀있는 지방경찰청장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서 그렇죠? 결정도 하고 대외적으로 표시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됐나요? 자, 이 정도 하면 다 이해된 걸로. 아, 진짜 이것도 세상 제일 쉽게 설명드렸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경찰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경찰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력을 행사한다. 실력 행사하는 건 뭡니까? 집행기관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경찰관 한 명 한 명을 말해요.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됐고 24번 경찰행정관청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예, 관청을 밑에서 받쳐주는 기관 보조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25번 경찰행정 주체를 위하여. 자, 행정 주체 나왔네요. 주체 동그라미 여기 나오네. 주체. 주체 누구다? 국가.
국가를 위하여. 됐습니까? 국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어려운 말이 나오면 쉽게 내가 전환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 자꾸 들어야 됩니다. 행정 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뭐 또 나오네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결정 동그라미. 그리고 외부의 동그라미. 그리고 표시 동그라미. 요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경찰행정 관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표시할 때 국가 이름으로 표시한다? 자기 이름으로 표시한다? 자기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지방청장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이에 속한다 했는데 지구대장은 관청이 아닙니다. 지구대장은 아닙니다. 팥줄소장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입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그래서 우리 경찰 조직에서는 관청은 3가지입니다.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까지예요. 오케이. 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 자, 그래서 그거 25번 틀렸고요. 26번입니다. 경찰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의사 결정 동그라미 하시고 이를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대요. 자, 그리고 그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의결기관이라고 합니다. 의결기관. 그리고 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있다는데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 예, 그건 알아두셔야 돼. 됐죠? 뭐 비상설 자문기관이다 하면 비상설은 가끔, 됐죠? 필요할 때만. 상설은 정기적으로 맨날. 됐죠? 자, 됐고 26번은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7번입니다. 이제 경찰청장부터 나오네요. 자, 기지개 한번 피고 갑시다. 기지개. 아, 너무 열냈더니 열이 나네요. 이쪽 파트가 진도만 아니면 저도 되게 좋은데 이놈의 항상 제가 수업하면서 우리 강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도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이걸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게 너무 힘듭니다. 시간에 맞춘다는 게 하고 싶을 때 요만큼 하고 하기 싫으면 좀 안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세상 일이. 그렇죠? 아까 앞부분도 관청이 뭔지 짤특강으로 이것도 잘라야 되겠다. 앞에